크리스마스만 되면 모든 게 딱 멈춰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뭐랄까? 1년 365일 24시간 쌩쌩 돌아가는 나라도 있죠. 바로 영국과 한국 이야기인데요. 이 엄청난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에 실린 조현재 데이터 분석가님의 글인데요. 시간과 휴식에 대한 두 사회의 생각 차이를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이 분석이 시작된 계기가 재밌어요. 바로 글쓴이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겪었던 어떤 문화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딱 갔는데 와, 상점은 물론이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까지 싹 다 멈춘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그냥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고요해졌다는 거죠. 우리 서울의 연말 생각해보면 어때요? 새벽까지 불야성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연휴에도 뭐든 주문하면 바로 오는 이른바 24시간 편의사회에 사는 우리에겐 정말 낯선 풍경이죠. 글쓴이는 이 완벽한 멈춤을 보면서 그냥 와 신기하다 해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건 이 사회가 뭔가 약속하고 성격한 거구나 라고 느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두 사회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나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일 거예요. 그냥 영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노동시간의 차이.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차트 좀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영국보다 훨씬 긴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OECD 평균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일하는 건 이건 뭐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단순히 누가 더 오래 일하냐 이걸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 그냥 걔네는 워라밸 중시하는 문화고 우리는 아니어서라거나 법이 달라서라고만 해버리면 뭔가 좀 부족하죠. 기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이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걸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의 휴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휴에 편하게 쇼핑을 하려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매장에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사회 전체가 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휴식은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멈출 때 가능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영국의 이 공동의 휴식이라는 개념이요. 그냥 옛날부터 당연히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와요.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줄다리기였죠. 처음엔 법으로 일요일엔 장사하지 마! 하고 강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니 그냥 다 자유롭게 하자 라며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논쟁이 붙은 거죠. 결국 오랜 토론과 타협을 거쳐서 그래 그럼 큰 가게는 6시간만 열자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크리스마스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못을 박는 그런 합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단순한 법 하나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동안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상한 결과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논쟁의 판, 즉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해줘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삶의 리듬은 뭘까라는 훨씬 더 크고 모두의 문제로 이야기가 확장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합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막을 순 없다. 하지만 돈 버는 논리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두자.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이었던 거죠. 이 시간만큼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지켜주자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영국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우리도 지금 딱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 배송,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기사가 한국 사회가 처한 딜레마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일단 새벽 배송처럼 엄청나게 편리한 서비스가 한번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익숙해지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도 생겨나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편리함의 기준은요,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걸 잠금 효과라고 하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나 새벽 배송 규제 문제가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운가 하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소비자는 편리해서 좋고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은 돈을 버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이해관계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만 들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 꽉 막힌 대립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기사는 다시 영국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죠. 우리 질무부터 한번 완전히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금지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찬반으로 싸우는 것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시간에 대한 원칙은 뭘까?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뭔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규칙을 만드는 논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3단계 토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규칙을 지키려면 돈이든 불편함이든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게 계산된 비용을 소비자,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할 건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공정한 비용 분담,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손해를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같은 어느 한쪽에만 전부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영국 모델이 왜 성공했겠어요? 노동자들한테 일요일 근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그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장치를 다 마련해뒀기 때문이거든요.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들을 그냥 빨리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우리 사회가 시간의 가치에 대해 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과연 어떤 비용을 치르고 또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서 유지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